기차 탈출기. 글 강한솔. 성우 신기로. 친구와 동유럽을 여행했다. 여자 단둘인데다 치안이 좋지 않다는 말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가방을 앞으로 둘러매고 호신용 호루라기와 여행 가방에 달 자물쇠도 챙겼다. 이게 정말 여행일까? 그렇게 의문도 들었지만 이렇게 해야 안심할 것 같았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라 찰츠부르크로 향하는 기차에서 겪은 일이다. 비엔나에서 내려 환승하기로 했다. 도착하기 전까지 앞좌석 손잡이와 여행 가방을 자물쇠로 연결해 두었다. 어느덧 비엔나역에 가까워져 내릴 준비를 했다. 그런데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게 아닌가. 기차는 멈추었는데 가방이 묶여 있으니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친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너라도 먼저 내려 하는 통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웃음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일정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목적지에 갈 방법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다. 나는 역무원을 붙잡고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다. 묵묵히 듣던 그는 이 기차의 종착지가 찰츠부르크역이니 그대로 쭉 타고 가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 전까지 자물쇠를 풀어보라고. 예상보다 빠르고 편하게 찰츠부르크까지 가게 된 우리는 자물쇠 열기에 몰입했다. 20분가량의 사투 끝에 자물쇠를 연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도착한 우리는 그 길로 휴지통에 자물쇠를 버렸다.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자물쇠가 되레 불안을 키웠음을 깨달았다. 이후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여행했다.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놓친 순간들이 후회로 남을 것이다. 찰츠부르크행 기차에서 얻은 깨달음이자 스스로의 다짐이다. 소녀와 엽서. 글 전혜수. 성우 신기로. 중학교 앞에서 15년간 문구점을 했다. 어버이날이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등하교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왔다. 아줌마, 이 카네이션 얼마예요? 아이는 한참을 서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했다. 2송이 사면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용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고민에 빠진 아이에게 물었다. 너 엄마 말씀 잘 듣니? 아니요?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아니요. 동생이랑은 잘 지내니? 아니요. 너 말썽꾸러기구나? 네. 엄마가 매일 그런 말 해요. 그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볼래? 뭔데요? 카네이션 말고 엽서 한 장 사서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낼게요 하고 예쁘게 써서 엄마 아빠에게 전해보렴. 아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할 거예요. 아니,
무척 좋아하실 거야. 정말요?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 엽서 한 장을 사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아이가 밝은 미소를 띠며 뛰어들어왔다. 그리고는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르쳐주신 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잘 아세요? 아니, 나는 네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랬구나. 앞으로는 엽서에 쓴 대로 약속 지키고 내년에도 그렇게 꼭 해보렴. 네,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까지 하고 돌아간 아이를 나는 한참 바라보았다. 모두의 선생님. 글 김서연. 성우 신기로. 얼마 전 친구를 만나 청첩장을 받았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혹시 우리 담임 선생님 기억나? 3학년 반 배정과 담임 선생님 발표가 났을 때다. 내 담임 선생님 이름을 듣곤 친구들이 걱정스레 말했다. 너 어떡해. 그 선생님은 입시에 별로 관심 없는 분이잖아. 난 내가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는 반장이 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해 준 적 없었다. 처음 따뜻한 말을 건넨 건 내 자기소개서를 읽은 후였다. 그때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꼭 꿈을 이루겠다고 썼다. 이후 선생님은 늘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었다. 입시는 수월하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도전했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나와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넌 합격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잘 될 거야.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무엇을 원하든 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었다. 뭐야. 선생님이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어. 우리 선생님 정말. 그때 알았다. 선생님은 나뿐 아니라 모든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는 걸. 나는 선생님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웃 사촌. 글 정희영. 성우 신기로.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자리 잡은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자그마한 아파트였다. 둘째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8개월 된 큰아들과 갓난쟁이를 홀로 돌보려니 그야말로 막막했다. 퇴원한 다음날 오전 4층에 사는 언니가 올라왔다. 다른 건 못해줘도 아이 목욕은 내가 시켜줄게.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같이 하려고 하자 언니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만이라도 쉬면 좋겠어. 라며 목욕을 시키고 정리까지 말끔히 한 뒤 내려갔다. 언니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시만 되면 올라왔다. 정리까지 마치면 11시 남짓 되었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가라 해도 극구 사양했다. 당신이 있으면 혹여 내가 불편할지도 모른다면서. 2층 언니와 1층 소희 엄마는 오후 내내 큰아들을 데려가 돌봐주었다. 아유, 자기 밤에 잘 못 자지. 내가 큰애 봐줄 테니까 아기 잘 때 잠깐 눈 붙여. 덕분에 나는 작은 아이와 편히 낮잠을 잘 수 있었다.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마음과 시간을 베풀어 주었다니 생각할수록 존경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다. 2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두 아이가 건강하게 클수록 그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자란다. 영원한 포도즙. 글 박정현. 성우 신기로. 우리 학원 냉장고에는 6년 지난 포도즙 하나가 있다. 유통기한은 벌써 지났지만 청소하거나 이사할 때도 버리지 않는다. 초등학교 1학년 성민이는 보기 드문 밉상이었다. 개강 첫날부터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을 달라고 조르는가 하면 하원버스에서도 집과의 거리를 고려한 좌석 배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앉겠다고 우겼다. 수업 시간에도 2장을 풀라고 하면 1장만 하겠다고 울먹이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떼를 쓰게 만들었다. 녀석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마찰이 생길 때마다 엄마에게 일러 바쳤다. 아이 엄마의 싸늘한 불만 전화를 받은 나는 날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결국 나는 성민이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혼냈다. 훈육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분명 미움이 깔려 있었다. 봄 소풍날이었다. 맞벌이하는 부모를 둔 저학년은 저녁까지 학원에서 돌봐준다. 남은 과자와 도시락에 선생님들이 준비한 간식을 더해 함께 먹고 놀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각자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는데 성민이 녀석이 대뜸 뭔가를 건넸다. 이건 원장님 거. 포도즙이었다. 빨간 두 볼에 맑고 순수한 눈빛. 아, 천진난만함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이 녀석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는구나.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성민이의 포도즙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성민아, 고맙고 사랑해. 차표 한 장. 글 김태홍. 성우 신기로.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익숙한 가요를 들을 적마다 아련한 기억이 떠오른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다.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공부에 몰두했다.
호감을 갖고 만나는 아가씨가 있으나 연인도 무엇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 머물렀다. 몇 년 후 그녀는 미국에 간다고 했다. 이민을 생각한다니 다시 보기 힘들 터였다. 묘한 허전함이 밀려들었지만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를 말려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도서관 가는 길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루만 시간을 내 그녀 고향인 순천으로 오라는 것. 마지막 인사 겸 관광을 시켜준단다. 난감했다. 공부를 쉬는 것도 그렇거니와 하필 지갑을 두고 왔다. 못 간다고 하려는 찰나 가방에 흩어진 잔돈을 모으니 딱 다녀올 차비만큼이 됐다. 그녀와 처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강남정에 올라 나란히 본 청아한 하늘 아래서 애써 감춘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녁이 되어 터미널로 향했다. 작별 인사를 주고받고 차에 올랐다. 창 너머로 그녀의 슬픈 얼굴이 멀어졌다. 주머니에서 아침에 올 때 끄는 차표가 나왔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차표를 서랍에 고이 간직했다. 1년 뒤 그녀가 잠시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고백했다. 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앞날은 불투명했다. 이미 늦은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더는 그런 이유로 내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한데 운명은 거짓말처럼 내 손을 들어주었다. 힘겹게 건넨 진심에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찢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다. 누구나 한 번쯤 사랑을 위해 차표 한 장을 끊는 순간이 온다. 힘겨운 현실에 주저하는 연인이 있다면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동자. 글 김민주. 성우 신기로. 힘든 수험 생활을 거듭하며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다. 친구가 선물이라며 회색빛 곰인형을 주었다. 푸근하게 생긴 외모에 동자라고 이름 지었다. 동자는 인기쟁이였다. 폭신한 몸통 덕분인지 학교에서 쪽잠을 자는 친구들이 빌려가는가 하면 인상이 좋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귀여움을 받았다. 나 역시 동자가 좋았다. 문제를 풀다 지칠 즈음 동자를 쓰다듬으면 부드러운 감촉에 피로가 가셨다. 수능 50여일 전, 나는 통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원래도 좋지 않던 엄마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어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다. 결국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울음이 터졌다. 괜찮으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그렇다고 답하며 책상 옆에 놓인 동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내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앉아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휴대전화를 켰다. 문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걱정 어린 메시지에 뭉클한 것도 잠시, 반 친구들과 장례식장으로 오고 있다는 담임선생님 말에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교복 차림의 친구들 사이로 뜻밖의 손님이 눈에 띄었다. 동자?
친구는 내게 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다. 동자를 의자에 앉혀 공부시키는 사진, 교복을 입힌 사진, 책을 읽는 사진.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친구들과 마주했다. 내 곁엔 어김없이 동자가 있었다. 소중하고 따뜻했다. 친구들에게 받은 마음처럼, 떠난 엄마의 미소처럼. 물물 교환. 글 김경득. 성우 신기로. 택배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냉동실에서 반쯤 얼려둔 물병과 얼음팩을 꺼내 택배 물건과 바꾼다. 아저씨, 더우시죠? 이건 물물 교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습니다. 활짝 웃는 택배 기사님을 보니 내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오늘도 물값 했구나. 동창회에 갔다가 택배 일을 하는 친구에게서 얻은 아이디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목마른 건 못 참겠단다. 이왕이면 편히 가져가서 마실 수 있게 물병에 담아주면 좋겠다 싶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하는 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천천히 한 바퀴 돌던 우리는 갈증을 호소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리번거렸다. 더운 여름엔 물 없이 2시간도 버티기 힘들었다. 허둥지둥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시원한 물이 마른 목을 단비처럼 적셔주었다. 어떤 음료수보다 달았다. 이렇게 맛있는 물은 오랜만이다. 그치? 행복한 걸음으로 돌아오는 길. 앞으로도 물물 교환을 잘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내 목소리. 글 김진혁. 성우 신기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특수교사가 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특수교사는 내 꿈이었다. 나처럼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었다. 하나 소리를 내 가르치는 일은 힘들었다.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 없으니 낼 수도 없었다. 부정확한 발음과 톤에 자신감을 잃었다. 수업 시간 때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웃는 동기들을 보면 겁이 났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특수교사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엄마는 앨범을 보여주었다. 엄마가 내게 말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엄마는 내게 청각장애가 있는 걸 알고 엄청나게 연습시켰다. 당신의 목에 내 손을 대 진동을 느끼게 하고 입모양을 보게 했다. 풍선을 불어 소리의 진동을 알려주었다.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소리가 내 몸에 들어오기를 빌었다. 내가 처음으로 엄마! 라고 한 때의 환희를 잊지 못한단다. 사회에 나가 내 뜻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했다고. 이제 알겠다. 내 목소리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정확하거나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말하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과 노력이 있었는지 안 이상 내 목소리를 사랑해야 했다. 엄마가 불어넣은 사랑과 온기로 학생들을 대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들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이끄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동창 맞아요? 글 신혜인. 성우 신기로. 사촌 언니가 겪은 일이다. 어느 오후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안녕 슬기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친구 추천에 네 이름이 떠서 연락했어. 언니는 쉽사리 답장을 못하고 망설였다. 그런데 이름이 낯설었다. 프로필에도 얼굴 나온 사진이 없었다. 일단 언니 이름을 알고 있으니 아는 사람인 건 확실했다. 언니는 어영부영 답했다. 잘 지내지. 넌 어떻게 지내? 그렇게 안부를 물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알아보았다. 도승현이라는 친구 기억하느냐고. 그런데 하나같이 모른다고 답했다. 언니는 졸업 앨범까지 끄집어내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중학교 앨범에서 친구를 찾아냈다. 언니는 비로소 안심하고 연락을 이어갔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에 약속을 잡았다. 언니는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얼마 후 전화가 왔다. 너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나 빨간색 티 입었는데? 서로 손을 흔들어 보니 웬걸 기억 속 모습이 아니었다. 상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슬기 맞아? 많이 변했구나. 못 알아볼 뻔했다. 저 혹시 땡땡 중학교 나온 거 맞아요? 아니, 나는 다른 중학교인데? 둘은 멍하니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우연이라기엔 신기했다. 친구 목록에 뜬 언니 이름이 옛 동창과 같아 착각했다니.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 밥이나 먹기로 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꽤 죽이 잘 맞았다. 둘은 계속 긴가민가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정말 동창 아닌 거 맞아요? 아무렴 어떠랴. 이렇게 새 인연을 찾았는데. 두 사람은 작년 겨울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며 농담한다. 자기야, 우리를 만나게 해준 동명이인 동창에게 밥이라도 사야겠다.